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에서 올 여름 2022년 여름 이적 시장에 리버풀이 손흥민 선수에게 초대형 비드 거액의 제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많은 팬들이 설렜고 또 결국에는 아쉬움 속에 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정말 잘하고 있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됐기 때문에 또 기대감이 큰데요. 만약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갔다면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더라도 초대형 이적료로 흔들어서 데려올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알려지니까 리버풀이 어떻게 보면 최근 클롭 감독과 함께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그 우승 가능성이 더 높은 팀이라는 점에서 또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은 지금 무관을 끊기 위해서는 리버풀에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손흥민 선수를 오랫동안 또 좋아해 왔고 현재 세계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는 위르겐 클롭 감독과 함께 한다면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런 점들을 많이 또 기대했거든요. 물론 토트넘에서 또 콘테 감독과도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런 팬들의 이적 시장에 상상의 나래를 열게 했던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보도, 이적설 이야기가 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였어요. 5월 31일에 영국 현지 익스프레스에서 보도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리버풀이 무려 3명의 선수를 스왑딜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언론, 포털 사이트에도 나오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저희가 많은 분들의 궁금증, 이 보도 내용의 원문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부터 면밀하게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리버풀이 우선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이 감지가 됐던 이유는 바로 사디오 마네 선수가 리버풀을 떠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인데요. 마네 선수가 떠난다고 한 것은 최근의 발언이지만 어느 정도 팀 내부에서는 분위기를 알았을 겁니다. 일단 사디오 마네가 2023년 여름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올 여름이 이제 이적해서 본인이 뭔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 된 것이고 또 리버풀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조금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클롭 감독이 재계약을 하면서 마네와 살라가 다 남을 줄 알았는데 마네 살라 모두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살라는 남겠다고 했지만 재계약은 안 했어요. 즉 내년 여름에 공짜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마네는 그냥 지금 현재 좀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적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 일단 조타도 있고 디아스도 있지만 사실 마네가 떠난다면은 검증된 선수, 핵심 선수, 베테랑 선수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다음 시즌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모든 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팀인데 이 선수를 대체하기 위한 그 후임 선수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 선수라면 적합한 선수가 손흥민이다. 클롭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고 리버풀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돈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간다고 했을 때 옮기고 싶어할 손흥민에게 한번 제안을 해보자. 이렇게 한 것인데요. 익스프레스에서는 일단은 이 부분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했는데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됐긴 했는데 그렇다면 선수 보강이 많이 필요하고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는 과정 속에 돈만이 원하는 게 아닐 것이다. 억만금을 줘도 토트넘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니 그렇다면 선수를 줘보자. 여러 선수를 줘서 너네 우리 선수도 좋으니까 손흥민 선수 주고 이런 선수 써봐. 혹은 여기에다가 돈까지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안이 왔다는 건데요. 일단 익스프레스의 보도 내용 상세하게 원문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리버풀은 토트넘의 스탠스, 이 자세를 바꾸도록 설득하고자 손흥민의 스왑딜로 3명의 선수를 제안할 수 있다. 리버풀 감독 위르겐 클롭은 손흥민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이제 3명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니 3명에다가 손흥민 선수 하나를 바꾼다고? 요렇게 이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보도 내용을 보면 3명의 후보가 있다는 겁니다. 3명을 한꺼번에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문을 살펴보면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리버풀은 이적 시장이 열리면 토트넘 포워드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거액을 쓰는 것을 결정했었다. 우리가 최대 액수를 쓰더라도 데려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손흥민 데려와? 그래, 우리 돈 되는 대로 다 써보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이적료 신기록이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리버풀은 머지않은 미래에 사디오 마네를 잃게 될 것이다. 세네갈 윙어는 올 여름 안필드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르겐 클롭 감독은 공격 트리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수로 손흥민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네가 나간다는 분위기가 감지됐고 실제로 나간다고 발표를 했을 때 클롭 감독이 이 대체자로 가장 원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는 것인데 요게 조금 앞뒤 상황을 봐야 되는 게 마네 선수가 공식적으로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끝나고 나서 이런 발언을 했고 이런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미 그 전부터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재계약을 했겠죠. 그 전부터 재계약 제안을 했기 때문에 즉 이미 클롭 감독은 마네가 나갈 것 같으니 그러면 나는 대체 선수로서 구단에게 손흥민 선수 영입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건데요. 그 배경에는
문제는 쿼드러플에 도전했던 리버풀이 결과적으로는 총 4개 대회 중에 가장 비중이 낮은 2개 대회만 우승했어요.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FA컵, 카라바오컵. 이 우선순위를 보면 역시 챔피언스리그가 가장 유럽 최고의 챔피언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대회고, 프리미어리그 역시 중요하죠. 자국 리그고, 또 리버풀이 클롭 감독이 와서 30년 만에 우승을 했을 정도로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엔 딱 한 번밖에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요 경쟁, 여기서 이제 각각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에 밀렸고 카라바오컵, FA컵 우승을 했는데 조금은 이 대회들을 우승한 것은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아쉬웠던 것이 결정력이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골을 넣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리그 우승 경쟁 과정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좀 있었다면 더 확실하게 골도 많이 넣고 또 밀리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특히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이 2번 다 이길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손흥민이 우리 팀에 온다면 맨시티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올 시즌이 끝나기 전부터 다음 시즌에 우리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조금 힘든 시점을 봤을 때는 손흥민을 데려오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데요. 올 초부터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어요. 올 초부터, 즉 2022년 초부터. 그 시점은 왜냐하면 마네가 후반기에 디아스가 오면서 가짜 9번으로 옮겨서 잘했잖아요, 플레이를. 그런데 그 전까지 전반기에는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스피드도 떨어지고 폭발력도 떨어지는 면이 있었어요. 여전히 가짜 9번으로 가서는 전술적인 능력을 보여줬지만 측면 공격수로서 부족함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라든지 국가대표 일정들 때문에 시간을 비우는 그런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때 이미 그냥 마네가 계약이 1년 남았는데 올여름에 보내면서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자, 이런 고려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네가 최근에 이적 선언을 한 것 이전부터 이 논의가 리버풀 내에서 이뤄졌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차지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활약이 토트넘을 4위로 시즌을 마치게 해서 챔피언스리그로 나가게 만들면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최근에 마네의 발언과 관계없이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 큰 돈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근데 또 마네가 나간다고 했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마네가 나간다고 해도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 잘 가, 우린 너가 나간 돈을 포함해서 어떻게든지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마네는 나가게 됐고 리버풀은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기가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익스프레스에서는 일단은 시간을 좀 지켜두고 보면서 근미래, 즉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나 아니면 다음 이적 시장이라도 토트넘을 설득하기 위해서 뭔가 옵션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 바로 3명의 선수를 활용할 수 있다,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름을 꼽은 게 사디오 마네예요. 사실 사디오 마네가 바이에른 뮌헨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명확하게 추진될 수 있는 옵션이다. 마네가 나가고 싶어 하고 리버풀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원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토트넘 입장에서도 손흥민을 달라고 했을 때 마네 줄게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 쓸 수 있고, 마네가 가짜 9번으로도 잘하고 프리미어리그에 검증됐고 최고의 선수니까 사실은 여기 응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돈까지 준다고 하면 당연히 응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마네가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갈지 부분도 중요합니다. 마네가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리버풀에 있다가 토트넘으로 갈 이유가 있느냐. 물론 콘테 감독과 함께 일하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마네의 스탠스는 바이에른 뮌헨과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옵션은 어렵다. 다만 리버풀 입장에서는 마네에게 좀 얘기를 해보고 이런 상황들을 추진해볼 수도 있는 선수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은 아마도 이미 올 초에 마네를 조금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 마네를 주면서 토트넘에 손흥민을 설득해보자. 생으로 돈을 다 주긴 힘드니까 마네를 좀 얹어주면 어떨까? 이런 정도의 좀 고려 대상 속에서 마네 이름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마네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와 나란히 1992년생이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됐고 왼쪽, 전방, 오른쪽이 다 되는 전천후 공격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손흥민 선수와 이적 시장 가치도 비슷하고, 그래서 사실은 토트넘 측에 제시할 만한 선수는 맞습니다. 하지만 마네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거론된 선수가 가장 유력한 스왑딜 옵션이죠. 바로 디오고 조타 선수인데요. 리버풀은 토트넘 측에 손흥민과 디오고 조타를 바꾸자고 제시할 수 있다. 손흥민이 조타의 업그레이드 버전 선수다. 다음 시즌 시작을 앞두고 추진될 수 있는 옵션이다. 조타는 리버풀에서 호베르투 피르미누가 빠지는 경기에서 득점력과 링크업 능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토트넘이 손흥민의 자리에 그를 기용할지는 다른 문제다. 조타는 윙어보다는 중앙 스트라이커에 가깝다. 손흥민은 두 포지션이 모두 가능하지만 대부분 측면 역할을 해왔다. 해리 케인을 서포트하는 역할이다. 조타는 의심할 여지 없이 톱플레이어다. 지금 보시면 조타 역시 이 포지션상으로는 멀티입니다. 왼쪽 측면과 최전방과 2선 공격수가 돼요. 오른쪽에서 찍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이 선수도 오른발잡이로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면서 골을 넣을 수 있고 또 득점력도 좋고,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 선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어려요. 4살이 어리고 아직 이제 만 26세니까 한창 나이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본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타도 계약 계획이 남은 그 선수니까 바꾸자고 했을 때는 크게 손해본다고 할 수 없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흥민이라는 그 존재감과 위상과 리더십
것일까 이런 것들을 다 뭐 고려한다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를 보낼 생각은 없지만 수합딜 과정에서 조타에다가 돈까지 준다? 뭐 여기가 된다면 충분히 수락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리버풀 입장에서 돈까지 준다기보다는 그거를 좀 바꾸는 정도를 좀 원할 수 있고 옵션 정도를 좀 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와서 잘하면 뭐 옵션을 준다. 뭐 어찌됐거나 뭐 이적 시장 가치도 6천만 유로고 뭐 조타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원이긴 한데 뭐 역할이 조금 다르니까 조타가 온다면은 손흥민 선수랑 똑같이 쓰기보다는 이제 마네의 경우와는 달리 조금 이제 전술적으로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조타를 준다는 것조차도 조타는 이 마누라 트리오의 이제 후계자로서 영입한 선수잖아요. 공격의 모든 역할을 소화할 수 있고 실제로도 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있는 선수를 보내더라도 즉시 전력, 윈나우를 위해서 손흥민을 데려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는 호베르투 피르미누인데요. 역시 호베르투 피르미누는 이 세 명 중에서 가장 가치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피르미누에다가 현금을 더해서 손흥민과 바꾸자고 제안할 수 있는 선수다. 마네나 조타 같은 경우에 사실 현금을 크게 더하기보다는 뭐 옵션 정도일 것이고 피르미누는 아예 픽스해서 돈을 주고 나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브라질 공격수인 피르미누가 지난 몇 년간 정말 가짜 구먼으로서 리버풀의 대단한 성공의 핵심이었죠. 마누라 투리오에서 결코 뭐 뒤지지 않는 선수였는데 지금 본인도 이제 분위기 전환이라든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조타도 오고 디아스도 왔기 때문에 지금 많이 입지가 줄어들기도 했고 뭐 부상 문제도 있긴 했지만 어떻게 본다면 전성시기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근데 나이가 또 많이 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옮겨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 토트넘에 피르미누를 주면서 손흥민을 데려오는 건 어떨까. 근데 이제 조타와 마찬가지로 피르미누는 윙어가 아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옵션이 전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익스프레스가 생각한 건 만약에 손흥민이 정말 떠나는 상황이 된다면 피르미누가 오면 피르미누가 가짜 9번이고 해리케인도 가짜 9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둘의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콘테 감독이 인테르밀란 시절처럼 3-4-1-2로 투톱을 쓴다면 피르미누 케인이 이제 훨씬 유기적으로 좀 치명적인 듀오가 될 수 있다. 뭐 서로가 이제 중앙 공격수지만 풍부한 연계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 서로 득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은 지난 2시즌 동안 20골밖에 못 넣었기 때문에 피르미누의 득점력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손흥민을 내준다. 요건 좀 유력하지 않다라고 보면서 피르미누 맞교환은 토트넘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좋게 봐줘야 마네 조타 정도다.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피르미누 나쁜 선수 아니에요. 91년생이고 아직 뭐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고 최전방, 2선 거기다 공격형 미드필드까지 가능한 선수입니다. 다만 이제 피르미누도 2023년에 리버풀과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떠나보내려면 올여름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리버풀이 마네 조타 피르미누 중에서 누군가를 플러스해서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기 위한 제안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뭐 이 선수들 조타를 지키면서 마네와 피르미누가 나가고 그 돈으로 뭐 다른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포진도를 보자면 손흥민 선수를 데려온다면 일단은 리버풀은 디아스가 있잖아요. 디아스가 있으니까 디아스가 측면 사이드라인을 점유해주고 손흥민 선수와 살라 선수가 비대칭 투톱처럼 움직일 수 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골을 넣고 혹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가고 뭐 디아스가 가운데도 볼 수 있고 혹은 피르미누가 안 나간다면 피르미누가 그 자리를 볼 수도 있고 뭐 조타가 그 자리를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포진도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나간 자리에 조타와 피르미누를 쓴다면 조타, 케인, 쿠루세스키를 쓰게 되는데 조타, 피르미누가 조금 중앙지향적으로 움직여주고 쿠루세스키가 오른쪽 측면 공격을 맡고 페리시치가 왔잖아요. 페리시치가 왼쪽 윙백에서 사실 왼쪽 측면 공격을 전담해주면 조타, 피르미누가 와도 뭐 사실은 뭐 콘테 감독이 공격 전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만 리버풀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딜이 이뤄지긴 쉽지 않다. 사실 이 딜에 대한 그 진행 여부, 추진 여부에 뭐 현실성이 있는 것은 맨체스터 시티가 2021년 여름에 해리케인 영입을 원할 때 현금으로 다 내긴 부담스럽고 또 케인을 데려올 경우에는 나가야 될 선수가 있다 보니까 가브리엘 제주스라든지 베르나르도 실바를 이제 포함해서 보낸다. 여기에 돈을 얹어서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실제로 이제 문의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토트넘 측에서는 오직 현금만 한다. 선수는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또 케인 선수가 워낙 나가고 싶어 했고 잔류한 초기에 경기력이 안 좋다 보니까 엄청난 폼을 보인 베르나르도 실바에다가 제주스가 왔다면 아니 스트라이커 역할로 제주스 나쁘지 않고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경우에는 2선 지역에서 뭐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한다면 토트넘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는데 받지 왜 안 받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좋은 제안이었어요. 근데 리버풀의 제안은 제주스나 베실바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아쉽다. 조타도 올 시즌에 조금 경기력에 대해서 또 골은 잘 넣었지만 영향력이 부족했고 마네는 사실 뭐 바이렌이 유력하고 피르미누는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맨시티가 제안했던 수합들보다는 훨씬 덜 매력적이라서 뭐 지금 상황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롭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올여름에 정말 원했던 건 맞습니다. 손흥민만 온다면 지금 맨시티와의 경쟁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다 커버하면서 정말 역대급 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리버풀 구단 측에 돈 좀 많이 써달라고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됐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함께 챔피언스리그를 나가고 싶고 동료들과
리버풀과 팀 전체의 도움으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마다하고 리버풀로 이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 와도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올 여름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잔류 가능성은 99.9%다. 뭐 100%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 뭐 세상 사람이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100%까지 말을 못 드려도 이런 보도들이 나오긴 했으나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로 지금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의 이적과 관련된 이야기, 사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많은 영국의 레전드들도 왜 빅클럽에 이적설이 없느냐, 또 왜 빅클럽에 안 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소식들이 나온다면 꼼꼼하게 원문 출처 분석해드리고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개설된 한준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